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가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원자재 시장의 영향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타격을 받고 있는 원자재 시장을 계속 저희가 연속 기획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상품들 가운데서도 철강 제품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은 어떤 상태죠? 일단 오늘부터 조업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도 그 허난이라든가 이제 샨동 같은 데서 돌아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줄 걸로 보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후베이성이 일단 14일까지는 아직 조업이 중단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생산을 하는 곳에서는 공장이 가동될 것 같은데 네. 생산한 철강을 사야 하는 수요단에 있는 공장들이 네. 아직 가동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예, 일단 요 자료들을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 원자재를 제일 많이 사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네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매 비중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철광석부터 해가지고 석탄, 대두유, 뭐 천연가스 원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철광석이 이제 그 철강의 원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를 거의 한 65% 정도를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90% 정도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던 그 지역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해가 아니고 오늘부터 해서 네네. 조업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철광석에 대한 수요는 조금 이제- 더 완화될 걸로. 네. 네, 그건 이제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석탄인데, 이제 석탄이 결국은 이제 그 철광석을 생산할 때 특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고로에서 불 떼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고로에서 불을 떼야 되고 고로는 항상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철강 생산할 때 이 장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쉬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불을 지펴 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온도 유지하고 가고는 있겠지만은 네네. 그거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것이 이번 주 중에 과연 얼마 정도까지 생산량이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느냐 네. 그것이 제가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좀 밀리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좀 요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네네. 1분기 이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대두유라든가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크루드 이런 것들도 이제 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영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이게 공장 가동하고 되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주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 소모가 얼마 정도까지 되주냐가 이제 이번 주에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물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제 투자는 안 하시는 상품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철강, 그러니까 공장이 재가동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좀 어려울 거란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번 주 중에서는 과연 중국에서 이 주요한 생산품들이 어느 네.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이냐 금주 중에 네, 이제 네. 이것을 보고서 이제 상품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과연 반등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특히 14일 금요일이 되면은 후베이성 즉 우한 쪽에서도 조업이 이제 재개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느냐 요거가 이제 이번 주에 봐야 될 주요 변수라고 봅니다.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 상품들 특히 원유라든지 이런 네. 것들 반등이 이번 주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이 철강석 생산의 조업량을 보고 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서요? 뭡니까 그게? 그거는 일단 밀이 현재 계속 올라가요. 밀. 예. 네. 밀은 일단 미국이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도 여전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좀 덜 받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미중 무역 합의하면서 이제 밀도 어느 정도는 좀 수입을 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여파 이 뭐라 그럴까 경기라든가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영향을 덜 받는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밀가루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네. 그 원료인데, 예. 뭐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축산물의 이제 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나요? 밀도? 밀기울 같은 경우는 많이 쓰죠.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먹을 리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그런 건가?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이게 재고량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동안 생산량이 줄었는데 네네. 거기에다 또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지구 온난화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네네. 그 파종이 일단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는 일단 밀농가 자체도 좀 숫자가 줄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봤을 때 파종 면적이 주로 많이 하는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25% 정도가 지금 덜 뿌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밭이 없어졌다는 거죠? 밭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기를 농부들이 덜 뿌렸어요. 덜 뿌리고.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해야 이게 그 씨를 뿌려가지고서 밀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 벼농사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보리같이 좀 딱딱한 땅에다가 뿌려야 되는 건데 네. 얘가 땅이 너무 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밀을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리노이 같은 경우 이게 면적이 전년 대비해서 25% 감소했는데 전년에도 별로 좋지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농무부 자료 일단 그래프를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최저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거의 90년 아니죠? 120년 110년 정도 자료로 봤을 때도 역대 두 번째로 지금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최저인데 지금 49만 에이커만 지금 뿌려진 파종이 된 상태이고 네네. 그리고 더 이상 지금 아직 뿌리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지역도 이제 연작을 주로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 1년에 2번 농사 짓는데 네네. 이제 겨울에는 밀을 뿌려가지고 밀 거두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다 대두를 해가지고 대두 농사를 짓는 지역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날이 자꾸 더 따뜻해지고 하니까 파종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럼 대두를 못 만들겠네요. 네, 그래서 그래야 되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봤을 때 야 그러면 이제 밀하고 대두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두로 다 몰려가고 밀농사 짓지 말고 겨울에 놀자로 가버린 거죠. 이모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날씨가 안 맞아서 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과정인데 네. 거기서 유독 왜 대두를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은 물량 자체도 일단은 많고 네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한 장기적으로 한 6, 7년 정도가 그동안에 밀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네. 계속 하락 추세로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잠깐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농부들 생각에는 이건 밀을 지어봤자 이게 돈안 된다.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 다 이제 대두로 갈아탄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대두 가격이 어쩌면은 또 이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농민들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되겠네요. 그 미국 농민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농부들 같은 경우는 파산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 일단 네.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파산을 해도요. 예, 챕터 12 같은 경우는 농민 파산법이라고 이제 연방 파산법이 따로 있는데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하더라도 압류를 하지 않고 농사꾼들의 땅하고 재산을 그대로 보존을 해준 상태에서 장기 분할로 상환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연방법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사꾼들은 그래도 빚은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거고 어쨌든 네.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으니 그럼 어느 걸로 해가지고 살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이제 밀농사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리고 지금 또 밀이 이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미래 가격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냐면 이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네. 저기 스낵류 있지 않습니까? 라면에도 들어가고 빵에도 들어가고. 네, 국내에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미국 사람들 심심하면 간식 먹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네네. 나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좋아하는 오레오라든가 뭐 이런 그 치토스라든가 네네. 치즈잇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다 않습니까? 맛있는 것들이죠. 네, 그런 거 이제 이제 앞으로 가격이 확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해 가지고 스낵류도 결국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에서 제가 잠깐 뽑아온 건데 네네. 이 스프레드입니다. 밀 가격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한 2014년부터 6년 동안 해가지고 네. 이 가격이 그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냐 이제 뭐와 이걸 뭐와의 스프레드예요? 이제 선물하고 현물하고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 했을 때 그 지금까지는 2014년부터 해가지고 19년까지 계속 적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선물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스프레드가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럼 이거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밀 재고는 자꾸 떨어지고 네네. 밀의 재고가 자꾸 떨어진 상태에서 공급이 자꾸 줄어드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걸로 지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연속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지금까지 밀 선물을 가지고 온 자료인데, 네. 요거는 이제 2012년 당시에는 부셜당 9.9달러 50센트까지 올라갔었는데 피크가 거기였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한 6년 이상을 쭉 하락 추세로 내려왔던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네. 그랬다가 한 작년 정도에 2018년, 19년도에 잠깐 횡보하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왔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올라갈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55달러 한 58불에서 5달러 56센트에서 한 60센트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주말에. 네네. 그랬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시세를 일단 잠깐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건 이제 3월물입니다. 네. 3월물로 봤을 때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자리 잡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현재 요거는 부셜당 5달러 59센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한 60센트까지, 한 6달러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두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산 대두를 중국에 사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네. 중국 내에서도 대두의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두 가격이 좀 안 올랐던 경험을 저는 네. 지난 몇 달간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밀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작황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좀 믿고 여기에 상승으로 좀 들어가도 될 거에 대한지 약간 뭐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밀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일단 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도로 이제 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네네. 네. 그다음에 이게 공급 물량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 밀의 재고가 꾸준히 지금 줄어들었어요. 네네. 아, 3년 동안에 걸쳐서.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밀 농가들의 흉작이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네, 네. 상당 3년 내내 갔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이제 그 여파가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스프레드가 올라갔던 1달러 이상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여기에 대해 재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현물 대비해서 선물 가격이 크게 뛰어오른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이 밀이 다른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올라갈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두도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4일치 상승하고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바닥을 자꾸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네. 아마 이번 주 변곡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그걸 보고 나면은 결국 그것도 역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들어가도 될 만한 지금 구간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고요.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밀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품 시장의 투자 전략을 좀 종합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귀금속류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백금
니켈, 팔라디움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농산물에서는 밀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그 중국의 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진입하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돼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에 한번 크게 빅으로 한번 크게 장대로 양봉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네. 요것도 이제 이게 이번 주 조업 상태라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품 시장의 영향력을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